안녕하세요. 85세 한방내과 전문의 박민서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내 얼굴에 한숨이 나오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주름살, 검버섯, 처진 피부. 이제 회복 불가능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들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외모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젊어 보이는 비결을 묻습니다. 비싼 화장품, 특별한 시술, 건강기능식품.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먹어온 세 가지 음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흰 밀가루 음식, 액상과당이 든 음료, 그리고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칼로리 문제를 넘어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제 한의원에 73세 김순자 님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우울증 직전이었습니다.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충격이에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피부는 축 처지고 주름은 깊어지고.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침은 식빵에 잼, 점심은 칼국수나 자장면, 저녁은 만두나 파전.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을 밀가루 음식으로 먹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흰 밀가루 음식을 단순히 편리한 식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노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강력한 물질입니다. 놀랍게도 밀가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주름이 감소하며 심지어 염증성 피부 질환까지 호전됩니다. 한의학에서 보았을 때 밀가루는 습열을 만들어 비장과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비위 기능이 약해지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이것이 바로 노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서양 의학 연구들도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당화 체종산물, 즉 AGES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AGES는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콜라겐 섬유를 손상시키고 피부를 처지게 만들며 주름을 깊게 합니다. 그럼 왜 흰 밀가루가 그렇게 나쁠까요?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소는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급격히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혈당이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피부 세포를 공격합니다. 피부의 방어막을 약화시키고 수분을 빼앗아가며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 내 피부에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밀가루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글루텐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빵을 먹으면 점심에도 면이 당기고 저녁에도 또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밀가루 끊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먼저 하루 3끼 중 1끼만 바꿔보세요. 아침 식빵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세요. 점심 칼국수 대신 현미밥에 나물 반찬을 드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2끼를 바꿔보세요.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밀가루 없는 식사가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 대체 음식을 준비하세요.
밀가루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 자꾸 손이 갑니다. 미리 대체 음식을 준비해 두세요. 저는 주말에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한 분만 데우면 됩니다. 현미밥도 한꺼번에 지어서 한 공기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밥 한 공기 해동하는 시간이 식빵 굽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대체 음식입니다. 출근길에 빵집에서 빵 사는 대신 호두나 아몬드 한 봉지를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외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친구들과 외식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들 중국집이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선택지는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더라도 짜장면 대신 마파두부 덮밥을 드세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파스타 대신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주문하세요. 한식집이 가장 좋습니다. 정갈한 백반 한 상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밀가루 없는 레시피를 익히세요. 부침개가 먹고 싶으면 밀가루 대신 병아리콩 가루나 메밀가루를 쓰세요. 부침개는 못 참겠다는 분들 걱정 마세요. 감자를 갈아서 만든 감자전도 훌륭합니다. 빵이 그리울 때는 통곡물 빵이나 호밀빵을 드세요. 하지만 이것도 자주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순자님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기적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물어봐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적이 없어요. 주름도 얕아지고 피부톤도 밝아졌어요. 체중도 저절로 5kg이 빠졌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염증 수치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 아니라 몸속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 속 숨은 톡, 액상과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달콤한 커피 한 잔,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액상과당이 든 음료는 우리 몸의 급속 노화 스위치입니다. 79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했고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의 하루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믹스커피 2잔, 점심 후 캔커피 1개, 오후에 이온 음료, 저녁 후엔 과일 주스. 하루에 액상과당을 거의 150g 이상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액상과당은 간으로 직행합니다. 포도당은 전신의 세포에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지방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액상과당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과도한 단맛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습담을 만들어냅니다. 습담은 온몸의 기혈순환을 막고 이것이 노화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발표된 서양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액상과당은 AGEs 생성을 일반 포도당보다 10배 이상 촉진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액상과당의 중독성입니다. 액상과당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더 많은 단맛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액상과당 끊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액상과당, 과당, 옥수수 시럽,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런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인공감 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물에 천천히 적응하세요.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액상과당에 익숙해진 혀는 물의 담백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일주일 동안 단 음료를 끊고 물만 마시면 혀의 미각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물의 은은한 단맛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물이 정말 안 넘어가시면 처음에는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 보세요. 허브차도 좋습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세 번째, 과일 주스를 조심하세요. 과일은 건강에 좋다면서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일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제거되고 과당만 농축됩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10g의 과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40g 이상의 과당을 섭취하는 겁니다. 과일은 통으로 드세요. 씹어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커피는 블랙으로 드세요.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탕과 시럽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10g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봉지면 30g입니다. 카페 라떼에 바닐라 시럽을 추가하면 40g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쓰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정 어렵다면 우유를 조금 넣거나 시나몬 가루를 뿌려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상처도 예전보다 빨리 아물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거칠고 칙칙했던 피부가 맑아지고 깊었던 주름이 얕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가공육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베이컨, 점심에 햄, 저녁에 소시지. 이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 사실은 여러분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1세 최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년 사이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만성 피로, 관절통, 피부 트러블. 선생님, 몸이 항상 붓고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관절이 뻣뻣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녀의 식습관을 물었을 때 놀랍게도 그녀는 매일 가공육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햄 샌드위치, 점심에는 소시지 볶음, 저녁에는 스팸 김치찌개, 이런 식이었죠. 우리는 가공육을 편리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노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가공육이란 무엇일까요? 소시지, 햄, 베이컨, 스팸, 육포, 살라미. 보존을 위해 염장, 훈제, 발효 과정을 거친 모든 육류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질산염, 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첨가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강력한 염증 물질로 변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가공육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과도한 염분과 화학 첨가물은 신장과 간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기를 관장하는 곳이고 간은 해독을 담당합니다. 이 두 장기가 약해지면 전신의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하루 50g의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18% 증가시킵니다. 또한 가공육은 체내 염증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이만성 염증이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공육 속 숨은 성분들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인산염은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고 MSG는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실천한 가공육 피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화하세요.
계란, 두부, 콩, 생선, 신선한 닭가슴살. 이런 음식들이 훨씬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에게는 생선이 최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는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놓습니다. 월요일은 고등어 구이, 화요일은 두부조림, 수요일은 계란찜, 목요일은 닭가슴살 샐러드, 금요일은 된장찌개. 이렇게 하면 가공육을 찾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간편 조리법을 익히세요. 신선한 고기는 조리가 번거롭다는 생각 편견입니다. 요즘은 간편한 조리 도구들이 많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닭다리살을 넣고 20분이면 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깨서 2분이면 수란이 완성됩니다. 압력밥솥에 생선과 물을 넣고 30분이면 생선조림이 됩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데우는 시간과 신선한 식재료를 조리하는 시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익숙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 번째, 냉동실을 활용하세요. 혼자 사는데 신선한 고기를 사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라는 걱정 이해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닭 가슴살을 살 때 한 번에 한 팩씩 소분해서 냉동합니다. 생선도 한 토막씩 랩으로 싸서 냉동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면 됩니다. 신선도도 유지되고 낭비도 없습니다. 두부도 냉동이 가능합니다. 냉동했다 해동하면 식감이 바뀌어서 오히려 고기 같은 느낌이 납니다. 두부를 냉동해서 해동 후 물기를 짜고 양념해서 구우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네 번째, 외식 시에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분식집에 가면 자동으로 햄이 들어간 메뉴를 시키게 됩니다. 김밥에도 햄, 라면에도 햄, 볶음밥에도 햄. 하지만 대부분의 메뉴는 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밥 주문할 때 햄 빼고 계란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하세요. 라면 끓일 때 햄 대신 계란이나 두부를 넣으세요. 볶음밥에는 햄 대신 새우나 쭈꾸미를 넣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식당 주인들도 이제는 이런 요청에 익숙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최명자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석 달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붓기도 사라졌고 관절 통증도 훨씬 줄었어요. 피부도 맑아졌고요.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3분의 1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조절 없이 오직 가공육을 끄는 것만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노화를 가속화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흰 밀가루, 액상과당, 가공육.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과 외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피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젊음을 되찾는 식습관 만들기 3주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 밀가루부터 줄여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밀가루 줄이기에만 집중하세요. 하루 3끼 중 1끼만 바꿔보는 겁니다. 아침 식빵을 고구마로 바꾸는 것 어렵지 않죠? 점심 칼국수를 현미밥 정식으로 바꾸는 것 할 수 있죠? 단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주, 단 음료를 끊어보세요. 밀가루 줄이기가 익숙해지면 이제 액상과당과의 전쟁을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모든 단 음료를 끊고 물만 마시는 겁니다. 처음 사흘은 힘듭니다. 단맛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넘기면 고비를 넘깁니다. 일주일 후에는 단 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물이 정말 안 넘어가시면 레몬 물이나 보리차로 시작하세요.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일주일 후면 맹물도 충분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공육을 자연식으로 대체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가공육을 버리세요. 그리고 신선한 단백질 식품으로 채우세요. 계란 한 판, 두부 몇 모, 생선 몇 토막, 닭가슴살 몇 팩. 이것들을 냉장고에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것들로만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처음에는 조리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후면 가공육 없는 식사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로 대체 음식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금단 증상이 올 때를 대비해서 건강한 대체 음식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세요. 빵이 먹고 싶을 때는 고구마나 단호박, 면이 먹고 싶을 때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 한 조각, 가공육이 먹고 싶을 때는 삶은 계란이나 두부. 이 목록을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자동으로 대체 음식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몇 주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됩니다. 세 번째로 일주일 식단표를 미리 짜세요. 즉흥적으로 식사를 결정하면 실패합니다. 배고플 때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나쁜 선택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요일 저녁 30분만 투자하세요. 다음 주 식단표를 짜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은 고구마와 계란, 점심은 생선구이 정식, 저녁은 두부조림. 이렇게 일주일치를 미리 정해두세요. 그리고 주말에 장을 봅니다. 식단표대로 필요한 재료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 구매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식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첫날 밀가루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달력에 체크하세요. 일주일 동안 단 음료를 안 마셨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한 달 동안 가공육을 안 먹었다면 좋아하는 과일을 사세요. 이런 작은 보상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달력에 쌓여가는 체크 표시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혼자서 조용히 실천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알리세요. 나 이제 밀가루 안 먹어. 나 단 음료 끊었어. 나 가공육 안 먹어. 처음에는 말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인생 재미없게 왜 그래?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몇 주 후 여러분의 변화를 본 그들이 먼저 물어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어? 주변에 알리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감시자가 생깁니다. 혼자 몰래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외식할 때도 친구들이 챙겨줍니다. 너 밀가루 안 먹는다며? 여기는 안 되겠네? 여섯 번째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하루 이틀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석 달 동안 한두 번 밀가루를 먹었다고 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다. 80대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이 바뀌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록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체중, 혈압, 허리둘레,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어 두세요. 거울 앞에서 전신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한 달마다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숫자와 사진으로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85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등산을 하며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믿지 않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철저히 피한 것뿐입니다.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후 거울 속의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박민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